안녕하세요. 저는 선거기록 보존소에서 학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명화입니다. 선거기록 보존소는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가 시작된 이래 선거사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보존하고 있습니다. 선거사 자료란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 기관의 노력, 사회의 변천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수원 선거연수원에 위치한 선거전시체험관은 자료를 통해 선거라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 사회 공동의 기억으로 보존, 전달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자료들,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겨진 기록과 자료를 통해 우리 선거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기록보존소 최선웅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거기록보존소의 최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선거사적으로 뜻깊은 한 해이죠? 네, 그렇습니다. 1948년 50총선거를 시작으로 올해는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이한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선거 전시 체험관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이곳은 50총선거 투표소를 비슷하게 재현한 공간입니다. 박사님, 50총선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첫 선거이기도 해서 주목해야 할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총 1000원 칼라로 화려하게 제작한 홍보 포스터가 눈에 띕니다.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정부청사 건물로 사람들이 투표지 한 장씩 들고 투표하러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투표하는 방법을 사진과 그림으로 알려주는 안내 포스터인 조선화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후보자 선전물 중 가장 큰 1m 60cm짜리 선거벽보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대나무와 탄피로 만든 기표용구도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쓰였던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대나무와 탄피로 만든 기표용구는 사실 195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50총선거 때는 기표용구 대신 필기도구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표 방법이 지금과 달리 이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세모, V, X 등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2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표 방법을 이 동그라미로 통일했고, 동그라미를 기표하기 쉽도록 대나무와 탄피로 만든 기표용구를 기표소 안에 비치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50총선거를 통해 헌법을 제정할 재헌국회가 구성되고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한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이 시작된 것이죠. 제1공화국 하면 저는 4.4.5입 개헌이라든가 3.15 부정선거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그 두 사건이 이승만 정권기 선거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니까요.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제도는 유난히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부분 집권층의 권력욕 때문이었는데요. 가령 1952년 발췌개헌과 1954년 4.4.5입 개헌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과 종신집권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직선과 간선을 오가게 됩니다. 네, 어쨌든 종신집권을 노렸던 이승만과 자유당의 욕심이 결국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4.19 혁명으로 단죄를 받게 된 것 또한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결국 이승만은 하야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네, 4.19로 들어선 제2공화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선거제도를 다시 간선제로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에는 윤보선이, 실권을 갖는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은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을 구성했고 지방선거를 더욱 확대하여 최초로 시도지사 선거까지 치러서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선거로 뽑게 되었습니다. 네, 특이하게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역사 최초로 자서식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서식이라고 하면 선거인이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는 방법이잖아요. 당시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채택하게 된 거죠? 네, 당시 문맹률이 높아서 상당히 많은 무효표가 예상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서식 투표 방법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 서울이라는 이 자긍심과 우리도 문명국이라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 자서식 투표 방법을 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왔다고 자신만만했죠. 필리핀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느냐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문맹 유권자 수가 약 11만 명 정도였는데 교육이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36.4%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무효표도 다른 선거의 2배 정도인 10% 정도 나오면서 그 이후 자서식 투표에게는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유권자가 처한 선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입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긴 선거였네요. 제2공화국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막을 내리고 3공화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시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 선거제도는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고 박정희의 20년 가까운 기나긴 장기 집권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유신체제가 선포되면서 제4공화국이 들어서고 대통령 선거제도는 다시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선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서기 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입당했던 입당원서가 있습니다. 집권당이 된 민주공화당의 상징은 황소였고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새 일꾼에 한 표 줘 황소같이 부려보자 라는 슬로건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 개헌 이후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었던 젊은 시절 김대중 후보의 선거 벽보도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된 노래, 극 영상,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그 시절 선거 문화를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김남봉 작사, 이흥열 작곡의 선거의 노래입니다. 갑동이와 선거는 1970년에 제작되었고 우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선거 홍보 영상입니다. 갑동이라는 소년의 눈을 통해서 어른들의 부정선거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는 고무신과 막걸리가 의인화되어 등장하는데요. 바로 6, 70년대 고무신, 막걸리 선거를 풍자하는 만화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에 성공한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현재의 제6공화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선거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네, 민주화 이후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두 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문화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같은 금권 선거, 관권 선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민주화 직후에는
혼란스러운 선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진열되어 있는 제13대 대통령 선거 9.5 우편 투표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9.5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투표함을 조기 이송하면서 사소한 오해를 빚어 부정투표함으로 오인한 시민들에게 빼앗겨서 개표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16년 만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혼탁한 선거 환경을 만든 오해가 빚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국가수 등이 참여한 진위검증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정규의 투표함임이 밝혀져 해묵은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1994년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선거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권선거, 동원선거가 사라지고 정책선거, 토론문화, 그리고 유권자 중심의 투표제도, 민주시민교육 등 선진적인 선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선거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선거사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선거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1년 5.16으로 지방선거가 중단되었다가 1991년 다시 부활하였고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전 시간에서도 민주화 이후 지방선거 부활을 공고한 문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용품도 많이 발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투표함의 경우 여러 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많은 투표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플라스틱 투표함과 종이 투표함입니다. 가벼운 데다가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첫 전국구매 선거도 제3회 지방선거였고 이 제3회 지방선거 때는 최초로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장나라 씨가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제4회 지방선거 때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사전투표도 제6회 지방선거 때부터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방선거는 선거사적으로도 제도의 발전과 연구용품의 개발에 중요한 모멘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웅 박사님과 함께 선거 전시 체험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사님 어떠셨나요? 네, 자료를 통해 본 선거 70년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그때마다 선거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거 전시 체험관을 관람하셔서 그 힘을 확인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기록과 자료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돌아볼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선거 기록과 자료는 선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